그럼 오빠가 부모님 노후 책임져. 여태까지 부모님 돈으로 살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는 뭐 자식 아니야? 부모님 노후를 왜 나한테 떠넘겨? 오빠는 아직도 빚이 산더미 같은데. 수경 씨는 오빠와 오늘도 부모님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오빠는 사업에 실패한 후로 줄곧 부모님 돈으로 생활을 해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오빠는 부모님의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오빠가 부모님께는 그저 아픈 손가락이라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이 다 용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픈 손가락인 자녀에게 무한으로 자비를 베풀다가 결국은 발등을 크게 찍히게 된 한 부모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집집마다 아픈 손가락인 자녀가 다들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어쩐지 안쓰럽고 마음이 쓰이는 자녀. 부모된 도리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자녀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부모가 기울어진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다가 종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우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아픈 손가락인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을 어쩔 셈일까요?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장남이요. 직장에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서 빚을 많이 지고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망했을 때부터 제가 아들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지요. 그때 손주들이 막 태어났을 때였어요. 제가 애들을 봐주고 있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아들내외한테 도움을 주고 재기하도록 해주려고 했지요. 사업에 실패한 이후 줄곧 아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어머니 성영 씨. 아들은 그래서 재기에 성공을 했을까요? 벌써 도움을 준 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말이지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딱히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다른 일을 좀 버렸다가 접었다가 하더니 다 신통치가 않았나 봅니다. 카페도 했었다가 식당도 했다가 했는데 다 잘 안 돼서 접었지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를 하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건물에서 세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 받아서 아들한테 주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 얼마나 지는 속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딱하고 안쓰럽지요. 어떻게든 기 죽지 않게 해주려고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는 있지만 지 욕심껏 안 되는 게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전히 하는 일이 딱히 없고 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다는 아들. 어머니도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도 아들 가족을 부모님이 계속 거두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뭐, 지가 벌이가 딱히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지요. 저도 가끔은 너무 돈을 쉽게 버니 저 아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좀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따박따박 제가 주니까요. 그런데 너무 또 아이가 상심해 있고 기운이 없으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괜히 뭐라고 했다가 가뜩이나 기 죽은 아이한테 상처가 될까 봐요. 40이 넘도록 걷어먹이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딱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픈 손가락 자녀라는 것이겠지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 눈에는 마냥 안쓰럽기만 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정말 그렇게 능력이 없기만 한 것일까요? 동생인 따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요?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돈 잘 벌어 독립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부모에만 의존하고 있느냐? 그건 제가 보기엔 노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돈을 주시잖아요. 오빠가 사업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해도 생활비에 애들 키우는 교육비까지 부모님이 다 대주고 계세요. 오빠만 문제가 아니에요. 새언니도 같이 놀아요. 두 부부가 부모님 돈을 펑펑 쓰면서 놀고만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요. 그러고 살아도 엄마 눈에 오빠는 그저 짠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아쉬운 것 없이 사는데도 엄마는 맨날 저한테 오빠가 불쌍하다, 안쓰럽다고 하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대체 뭐가 안쓰럽나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 오빠가요? 동생은 오빠에 대해 어머니와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부모님과 나눠본 적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부모님 찾아뵐 때마다 말씀드리곤 해요. 정말 오빠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빠뿐 아니라 언니까지 두 부부가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도 자식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는 오빠 부부를 보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오빠한테 돈 주지 마시라고 해도 부모님은 듣지를 않으세요. 오빠가 돈이 없다는데 그럼 어쩌냐고요. 차라리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셨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을 주니까 완전히 의존적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오빠라고 해도 밖에 나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돈 벌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부모님이 해주시니까요. 제가 아무리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돈을 주는 게 부모님은 마음이 더 편하신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만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직장 때려치고 저도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닐 것 같아요.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유독 오빠만 감싸고 도셨거든요. 잘해도 못해도 오빠는 그저 안쓰럽고 기특하고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대체 뭐가 그리 안쓰럽다는 건지 전 당초에 이해를 할 수 없지만요. 저한테는 한없이 엄하고 냉정하셨던 부모님이 오빠에게는 무한으로 너그러우세요. 화가 나고 오빠가 정말 한심하고 미워요. 두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못했던 것 같네요. 오빠만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동생인 딸은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따님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같은 자식 입장에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아픈 손가락인 오빠와 덜 아픈 손가락인 딸. 부모님은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걸까요? 우리 둘째는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똑부러졌어요. 걔는 딱히 제가 뭐 신경 안 써줘도 혼자 알아서 잘했죠. 차별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요. 딸은 그냥 지가 잘나서 잘한 거고 아들은 좀 부족하니까 더 해주고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도 첫째고 장남인데 아들이 잘 돼야죠. 딸은 자기 앞가림을 잘하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고맙게 생각하죠. 당연히. 하지만 아들은요. 부모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 아이예요. 손이 많이 가고 제가 뭐라도 챙겨줘야지 제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지요. 뭘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러니 제가 그냥 좀 더 챙겨주는 것뿐입니다. 아들이 부족해서 더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는 어머니. 하지만 따님이 정말 화가 났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평소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갑자기 웬 돈을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부모님 받고 계시는 건물 세입자가 나갔는데 보증금을 빼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세입자를 당장 못 구해서 잠깐만 세입자 구할 때까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런데 글쎄 알고 보니까 세입자는 핑계였고 그 돈을 그냥 통째로 오빠한테 주신 거예요. 새언니가 오빠하고 무슨 반찬 가게를 한다면서 또 부모님께 돈을 좀 달라고 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가 정말 화가 났었지만 그래도 부부가 뭔가 창업을 해서 이번에는 열심히 하려나 싶어서 일단 지켜봤어요. 그런데 또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장사가 당연히 안 되죠. 열심히 상권 분석하고 다른 가게하고 차별점도 찾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냥 대충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장사가 됩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제가 준 돈으로 조카들 동남아 여름 캠프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가게는 대충 싼 데에다 일하는 척만 하려고 만들어 놓고 사실은 자식들 해외에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업은 핑계죠. 오빠 부부 하는 짓이 매번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부모님 돈 뽑아 먹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네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싶은 심정이에요. 화가 난다는 딸의 입장에 어머니는 어떤 생각일까요? 딸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들에게 돈을 갖다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아들한테 지원을 해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음식을 잘해요. 그러니 반찬 가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정말 제대로 해본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매달 아들 내외 돈을 주니까 저도 갑자기 목돈을 주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딸애가 평소에 오빠라면 질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다음에 세를 좀 올려받으면 바로 갚을 거예요. 딸애한테는 피해 준 것도 아닙니다. 금방 줄 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너무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요? 손주들 해외 보내준 것도 그래요. 요즘에는요, 다들 해외 나갔다 오고 애들이 다 영어를 잘한대요. 아들 내외가 돈이 없다고 손주들까지 그런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염치는 있는 거죠. 어찌나 눈치를 보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그러는지 제가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마음 편히 애들 캠프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지들도 자식들한테 얼마나 해주고 싶겠어요. 저도 아직도 이런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하지요. 딸도 그래요. 어린 조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지. 고모가 돼서 그런 걸로 트집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은 우리가 자식 키울 때랑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들 조부모, 도움받아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저도 손주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고요. 오빠가 뭐만 한다고 하면 쌍심지를 켜고 달겨드는 딸내미도 심보를 좀 고쳐야 돼요. 오빠가 잘 안 풀려서 힘든 건 생각을 안 해요. 오빠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좀 좋아요. 어머니는 여전한 아들바라기셨습니다. 딸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빚을 얻게 하여 돈을 받아내고 그 돈을 아들에게 주어버린 행동은 분명 지나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딸이 그토록 어머니께 실망하고 오빠에게 화가 나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무한한 인내심과 포용심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도 아들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쓰러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다들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오빠네 집에 돈 붙이는 걸 엄마가 깜빡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오빠가 글쎄 엄마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맨날 돈 타다 쓰는 주제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알아서 돈 주다가 안 주니까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엄마, 돈을 안 붙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정신이 없으셔도 그렇죠. 저희는 엄마가 돈 안 주시면 다 굶어요. 제가 구차하게 이런 말을 꼭 드려야 돼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거칠게 화를 내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늘 어머니께 감사하다, 고맙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애틋하고 안쓰럽게만 여겼는데 그런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하고 버릇없는 아들로 돌변했던 것이지요. 우리 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생활비를 한번 깜빡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정말 그 순간에는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돈 달라는 소리가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구차스러웠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참고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지금 바로 붙여줄게. 그런데 내가 이해를 좀 해줘야지. 아버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엄마가 깜빡할 수도 있잖아. 좋게 말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니까 엄마가 좀 속이 상하네. 어머니는 가까스로 서운한 감정을 추스리며 아들에게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러실 거면 저희도 불안하니까 그냥 아예 건물을 저한테 증여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엄마도 매번 돈 붙여주는 거 귀찮으시잖아요. 어차피 건물세가 우리 생활비인데 그냥 저한테 주세요. 두 분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가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은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힌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했어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들이 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런 말을 꺼내나 싶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말 않고 돈을 꼬박꼬박 붙여줬더니 아예 그 재산이 다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아직 부모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나이도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에게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능력이 없는 처지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자신이 여전히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얘네들을 걷어 먹일까 싶었던 어머니는 모른 척하고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듯 끙끙 속으로 앓으면서 참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계속해서 건물을 증여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건물 증여 빨리 좀 해주세요. 그거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건물값 오르면 팔아서 저희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이 잘 되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설득해서 빨리 증여 좀 해주세요. 그럼 서로 편하잖아요. 처음 증여 이야기를 들었던 괘씸함은 잠시였고 어머니는 결국 아들 말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들한테 빨리 증여를 해줄까 남편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차피 세 받는 거 다 아들 주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들 보고 건물 관리하라고 하면 저희는 편하죠. 아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 죽고 나면 재산 다 아들 줄 건데 미리 주는 편이 낫기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아들은 이렇듯 부모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는 능력이 있었네요. 결국 건물을 증여해 주기로 결심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길길이 날뛰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빠 말이라면 판단이 흐려지시는 게 정말 큰일이에요. 그 건물 증여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저는 훤히 보입니다. 분명히 팔아버릴 거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놀고 먹으면서 몇 년 지나면 다 쓰고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힘든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돈을 아껴서 쓸 줄도 몰라요. 부모 돈으로 사는 주제에 애들을 해외 캠프에 보내지를 않나. 학원도 몇 개씩 보내요. 외식도 자주 하고 부부끼리 여행도 많이 가더라고요. 반찬 가게는 일주일에 3일만 해요. 그것도 매출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몇 달 하더니 새언니가 힘들다고 3일만 하겠다고 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태도인가요? 그냥 대놓고 놀긴 민망하니까 뭐라도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부모님이 건물을 증여해 주시면 아주 살판 나겠죠. 그런데 그건 오빠 혼자 받을 재산이 아니잖아요. 저도 자식인데 오빠 혼자 그 건물을 물려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든 그것만은 막을 겁니다. 딸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해줄 거면 똑같이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에게는 나중에 집을 줄 테니 건물은 그냥 오빠를 주겠다고 하셨지요. 그 말에 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집하고 건물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저한테만 이러실 수가 있죠? 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했던 딸은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 건물 오빠가 물려받고 싶으면 한 가지만 약속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 노후는 오빠가 책임져. 그것만 약속하면 내가 재산 분할 소송 같은 건 깨끗이 포기해 줄 테니까. 딸은 부모님 노후를 오빠에게 책임지라고 했지요. 그런데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노후를 책임지라니. 오빠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라는 거야? 부모님 노후는 부모님이 알아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아들보다는 노인들은 딸을 더 편하게 생각해. 노후에 네가 가까이 있는 편이 아마 부모님은 더 좋으실걸? 오빠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딸은 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대체 오빠 너는 인간이야? 여태까지 부모님 등골 빼먹었으면서 건물까지 달라고 한 주제에 부모님 노후 뒷바라지도 하지 않겠다고? 네가 대체 양심이 있는 인간이니? 여동생은 막말을 써가며 오빠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둘이 그렇게 다퉜대요. 건물 받는 대신 우리 노후 책임지라고 했더니 아들놈이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병원에 누워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거둬먹였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여태까지 자기 손으로 제대로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부모 노후 문제는 벌써부터 도망갈 궁리만 한다니 정말 참담했지요. 어떻게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준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나. 기가 막히면서도 또 누굴 탓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저 아들 말이라면 다 들어준 우리 부부 잘못이겠지요.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건물 물려주기만 해보라고. 끝까지 소송해서라도 반은 가져가겠다고요. 우리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에 미리 증여를 해줄 생각은 없었는데 아들놈 때문에 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되네요. 사실 저희는 재산이 있으니 노후도 스스로 알아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건물이나 집을 팔아서 실버타운 같은 곳에 가거나 도움 있으면서 집에서 생활하면 되겠지 했죠.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손발도 못 쓰게 되면 자식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놈이 저렇게 벌써부터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꼴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죠. 말이라도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건물 증여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저런 녀석한테 미리 재산을 줘봤자 탱자탱자 놀고 먹으면서 다 써서 없애기나 하겠죠. 부부는 결국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과 괘씸하다는 생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지요. 너무 속상해요. 내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안쓰럽게 생각했는데요.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재산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는 놈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딱한 생각이 드는 건 제가 문제겠지요. 왜 이렇게 큰애는 자꾸 안쓰럽고 뭘 해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녀석인데도 그냥 마음이 가요. 애들 아빠 설득해서 그냥 아들 하자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큽니다. 지 하겠다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 노후가 위태로워지면 그땐 많이 후회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자식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갑자기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만하면 많이 해줬다 싶으니까 이제 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여태껏 부족함 없이 해줬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서 먹고 살 수야 있겠지요. 너무 많이 해줘서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이제는 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앞가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증여를 해주지 않겠다는 부모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실망을 하게 된 아버지는 결국 생활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했지요. 당장 길거리에 나 앉으면 안 되니 1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1년 동안은 생활비를 대주고 그 이후에는 안 줄 생각입니다. 참 자식을 내치는 일도 쉽지가 않네요.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중년이 다 되도록 무능력한 아이가 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자식을 천덕꾸러기로 만들 줄 그땐 전혀 몰랐지요. 이제라도 자립시켜야지 어쩌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재산도 까먹질 않을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마침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딸은 이 소식에 만족했지요. 부모님이 오빠한테 정말 건물을 증여하시면 저는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오빠한테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실 줄 저도 몰랐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특히 어머니가요. 어머니는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이런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오빠가 비상식적으로 이기적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것 같아 다행이죠. 엄마는 항상 오빠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짠하고 안쓰러운 아픈 손가락이라고요. 저는 그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안 아픈 손가락인가요? 어떻게 저한테는 그렇게 무관심하셨으면서 아들한테는 맹목적으로 저러실 수가 있나요? 엄마 눈에나 아픈 손가락이지 오빠는 사실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몸이 아프길 하나요? 아니면 대학을 못 나왔나요? 멀쩡한데도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엄마가 문제죠. 그래도 오빠가 부모님 지원을 이제 1년 후에는 못 받게 됐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제라도 사람 구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부터 1년 뒤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반찬 가게를 일주일 내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계속하면서요. 장사를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잘 되지 않았지요. 아들은 중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좀 더 보태달라고 징징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아들에게 몰래 돈을 주다가 남편에게 걸려 크게 서로 다투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아들은 그렇게 스스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부모님 재산은 나중에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저한테는 다 해주실 분들이세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뭐 돌아가시면 어쨌거나 자식이 물려받는 건데, 당연히 제가 받겠죠. 동생하고 반씩 나누더라도요. 부모님이 재산이 넉넉하시니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니까요. 처음에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하시는 부모님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내 부모님 돈으로 살다가 갑자기 안 주신다고 하는 부모님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완전히 부모님 분인데 돈을 안 주시면 저희 가족은 굶으라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증여 문제나 부모님 노후 문제를 놓고 동생과 다투다 보니 부모님도 좀 속이 상하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를 알아서 하시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서운해 하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저도 부모님께 그래도 뭔가 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부부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자기 힘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아들은 부모 재산을 탐내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버는 보람과 재미를 느끼면서 부모에게만 의지하고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부모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정말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는 건 역시 부모의 역할이겠지만 그 도움이 지나쳐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된다면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유독 아픈 손가락인 자녀가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그 자녀가 그토록 마음이 쓰일까요? 그런 자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집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가족 관계가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지요. 더 받는 자녀가 있으면 덜 받는 자녀도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서로 서운함이 쌓여 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